네, 강프로입니다. 자, 삼양식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주말을 기해서 삼양식품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일단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죠. 자, 그리고 이것과 비슷한 종목군이 있습니다. 그게 실리콘2입니다. 실리콘2, 실리콘2. 이런 정도의 움직임. 오히려 이것보다 더 강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삼양식품에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은 이거보다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는 환경이 됐습니다. 불닭볶음면 하나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이런 종목군들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알아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반영합니다.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을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그쵸? 미래 가치라는 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거잖아요. 앞으로 얼마나 좋아질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자, 잘 보세요. 이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삼양식품의 여기 예상치입니다. 이거 실적 예상치. 매출이 3,251억 그리고 이익이 424억입니다. 영업이익이. 근데 이렇게 나오는 예상치는 누가 한 거냐? 증권사들의 평균치입니다. 증권사. 얼마나 바보같이 분석을 해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자, 내용 보시면 삼양식품의 실적입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다트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재무제표를 열어보면, 그쵸, 매 분기마다 기업에서 보고서를 발표를 합니다. 그거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내용 보시면 64기 1분기 3개월치, 그쵸, 1분기입니다. 1분기 1월과 2월 3월 매출액 3,857억. 일단 600억 정도의 차이가 나죠. 근데 영업이익 800억. 영업이익은 거의 뭐 2배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예상치가 400억이에요. 그리고 이익을 13%로 잡아놨는데 이거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그냥 뛰어넘어 버렸어.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게 주식시장이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 때문에 우리는 실적에 대한 예상을 하는 건 그냥 잘못된 거예요. 무엇보다 그래, 실적이 앞으로 잘 나올 수 있어.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죠. 뭐 시장 환경이나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근데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올 거라고 내가 지레짐작하고 굳이 구태여 진짜 이런 식으로 막 그 짐작을 해가면서 그걸 가지고 뭐 앞으로 뭐 적정 주가가 얼마니 그 자체가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요. 배터리 아저씨가 2차 전지를 가지고 적정 주가가 뭐 500만 원이네 600만 원이네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실적도 망가져 주가도 망가져 이런 상황 돼버렸죠. 이래서 실적에 대한 예상치 자체는 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모든 걸 알고 있다. 불특정 다수가 선택한 결과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간다는 건 앞으로 좋아진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아무거나 뭐 이렇게 뭐 급등하는 종목이 나온다고 야 이거 앞으로 좋아지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 앞으로 좋아진다는 내용은 미래 가치가 좋아진다는 거고 미래 가치를 가격이 먼저 반영하니까 어느 특정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신고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신고가라는 것. 이렇게 실적에 대한 증가폭이 정말 예상치를 막 2배씩 이렇게 뛰어넘어가면서 실적에 대한 증가폭이 대폭 증가를 했는데 여기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단 말이 희대의 서프라이즈. 증권가 흥분했다. 삼양식품 목표가 2배로 뛰었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가격을 우리가 보고 추적을 하는 게 맞다. 그러면 자, 가격을 보고 추적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의 이 수익 나는 매매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이수 페타시스예요. 어떤 구간에서 제가 매매를 이어왔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고가 구간에서만 매매를 해요. 그렇죠? 올라가는 구간에서 내려왔다 올라오니까 그냥 팔죠. 그리고 다시 고가 구간에 달리니까 또 매수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매도하죠. 자, 이런 식으로 매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 제가 타점 잘 잡죠? 이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무조건 신고가 구간에만 매매가 이루어져야 이런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자, 이거 말고도 다른 반도체 종목군들을 보잖아요. 자, 내용 보세요. 자람 테크놀로지 어떻습니까? 그쵸? 정확하게 신고가 구간에 공략을 했을 때 3일 동안 75% 이런 수익이 터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를 합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시장가 매수 정확하게 장 시작 전에 제가 공유를 했는데 내용 보겠습니다. 폴라리스 이 종목도 보면 제가 왜 공략을 했는지가 나오죠. 매매하다 보면 이렇게 손절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다시 올라오는 구간이 있었을 때
저는 다시 매수를 하죠. 이렇게 매매를 내가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무조건 신고가 구간에 매매를 해야 돼. 그랬을 때 여기 매도한 종목군들을 보겠습니다. 5월 16일 성우전자, 캠트로닉스 이런 식으로 매매가 진행되죠. 다 장시작 전에 공유를 하잖아요. 근데 이런 종목군들이 캠트로 내용 보시면 모두 신고가 구간에 매매가 했을 때 이렇게 급등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고요. 이거 보세요. 20% 이상씩 급등하는 게 신고가 구간에서 터지잖아요. 삼양식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실적 발표 전에 이미 주가는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무서워서 못 사고 있을 때 거기다가 상한가로 확 가버리죠. 미래가치 자체가 좋아지니 가격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격 기준에서 매매를 해야 되는 거지 실적에 대한 예상치가 이렇습니다. 이런 거는 정말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 그랬을 때 그쵸? 정말 크게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격을 보고 매매를 하는 거고 그 가격을 보고 매매했을 때 이런 식으로 그쵸? 3, 4거래일 만에 47%씩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신고가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가격대를 어떻게 분류를 하는 건지 그 내용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로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 또는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신고가 매매를 같이 할 수 있는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다 공유를 해드리고요. 입장하시면 이런 종목군들을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자, 3, 4거래일 만에 47%. 그리고 최근에 금요일이죠. HLB가 급락을 했는데 HLB가 급락하는 과정에서 이미 그 전에 매도를 완료를 했죠. 근데 수익 30%, 이쪽 구간에서 18%, 이쪽 구간에서 13%씩 이렇게 수익 나는 구간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어야 꾸준하게 내가 매매를 이어갈 수 있다는 거고 이 상황에 대한 이해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이런 매매를 할 수 없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삼양식품 같은 종목군을 내가 한번 잡고 싶다 한다면 신고가 구간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내용을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유하고 있으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매매가 진행되는지 그쵸? 다 확인을 시켜 드렸으니까 이 내용에 맞춰서 삼양식품을 다시 한번 실적이 이때 나오고 나서 뭐가 나왔어요? 상한가, 점상한가. 누구도 거래하지 못하는 가격대가 돼버렸어요. 근데 그 전에 이미 강세 폭이 상당히 컸다는 거죠. 그 폭이 무려 3월 달부터 대략 한 2달 정도의 기간 동안 100%가 올랐는데 30% 상한가를 또 가버린 거. 이렇게 주식시장의 이 상황을 이해를 해야지만 내가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실적의 예상치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수출 데이터를 보세요.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하죠.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겠죠? 그게 가격이 움직이는가. 우리가 가격을 추적할 수 있어야 삼양식품 같은 종목군들을 매매할 수 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증권가들의 예상치를 그냥 비웃듯이 넘어버렸어. 이런 종목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성장하는 주식들은 아무리 한국 시장의 욕을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들을 꾸준히 거래할 수 있는 상황을 무조건 찾아야 된다. 이 부분을 반드시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거래를 해야 된다? 신고가, 그쵸? 아까 전에 그 신고가 구간을 제가 실시간 타점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제가 신고가 종목을 추려놨기 때문에 이렇게 공유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요. 타점을 잡는 원리가 있겠죠. 그쵸? 그 원리에 대한 부분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삼양식품의 신고가 매매절, 그렇죠? 삼양식품과 같은 종목군들을 내가 꾸준히 잡으려면 삼양식품을 내가 진짜 철저하게 파헤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수출 데이터 이걸 봤으면 내가 삼양식품을 매수했을 텐데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면 공통분모를 찾기가 어려워요. 근데 강세를 보이고 있는 주식 시장의 특성상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은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을 찾는 방법이 중요한 거고 그게 여기 신고가 매매 전략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 삼양식품과 같은 신고가 종목들을 제가 실시간으로 추려서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니까 신고가 매매 전략 받아가서 공부하시고요. 무조건 공부해야 됩니다. 삼양식품과 같은 종목군들이 한국 시장에 많아요. 실리콘투
나왔죠. 그리고 삼양식품 또 나왔죠. 이런 종목군들을 안 잡으면 진짜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매매 전략 반드시 받아가서 익혀놓고, 그리고 무엇보다 신고가에 대해서 제가 분류하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문자로 한 달 동안만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받아서 공부하시면 나만의 수익 모델이 완성될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제가 다 무료로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삼양, 자, 삼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신고가 매매 전략에 대한 내용, 그쵸? 그리고 신고가 종목군들을 분류해 놓은 내용을 제가 딱 한 달 동안만 문자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무료로 진행하니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삼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즉,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이 있는 종목들은 가격이 먼저 올라갔기 때문에, 즉 신고가 구간부터 우리는 매매를 할 수 있는 스킬을 익혀야 된다.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분류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내가 꾸준히 이 매매할 수 있는 상황을 어떻게 만들 건지, 그리고 이런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다음 종목을 어떻게 이 구분해 낼 건지,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다 이해를 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보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보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